안녕하세요. 신바람 신풍입니다. 지난 JTBC 방송을 보고 그날은 제가 화가 나서 방송을 했습니다만 오늘은 차분히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세 암흑교의 종교개혁하고 오늘의 사태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스트리아의 짤츠부르크 대성당을 가봤을 때 정말 화려함에 놀랐습니다. 그 대주교가 어떤 권력과 돈과 명예 모든 것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가장 진귀한 것들을 다 수집을 해서 보관하고 있을 거예요. 촬영은 못했습니다만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헬브룬 궁전 같은 경우는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궁전을 지어주고 또 미라벨 궁전 뭐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정말 화려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사운드 오브 뮤직의 그 촬영 장소였죠. 호엔 짤츠부르크 성, 짤츠부르크 대성당. 그 외 관광 명소로서 참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 좀 섭섭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사람이 대중의 눈을 가리고 신의 대리자로 자처하면서 그렇게 권력과 부를 누린 이 땅에서 그렇게 권력과 부를 누린 사람이 과연 천국에 들어갔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종교개혁은 어떻게 됐습니까? 종교개혁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닙니다.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로부터 시작돼서 성경을 대량으로 인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성경 인쇄와 특히 그 마르틴 루터의 로마 카톨릭의 면죄부 판매를 비판하기 위한 95개조 반박문이 인쇄술에서 대량으로 인쇄돼서 2주 만에 독일 전역에 퍼졌습니다. 그 2달 만에 유럽 전역에 퍼졌죠. 그래서 사람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에 불씨가 됐죠. 또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요. 윌리엄 틴들이라는 사람이 라틴어가 아닌 영어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중세의 성경은 라틴어로 되어 있었죠. 원래 성경은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번역했다고 화형에 처했습니다. 이런 시대가 있었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당시에 종교개혁과 르네상스 시대를 열었는데 그때 특권층만 가지고 있던 지식이 이제 금속 활자를 통해서 인쇄 매체가 돼서 모든 사람에게 퍼졌기 때문에 종교개혁과 르네상스 문예 부흥 시기를 가져왔습니다. 자, 그럼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은 기존에 정보를 소수가 생산했어요. 그래서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대량으로 유통했죠. 그래서 언론을 장악한 사람이 권력과 모든 것을 장악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카르텔이 형성된 거죠. 그래서 지금의 어떤 제약사, 의사, 병원, 언론사 이런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어떤 정보의 생산과 유통을 기존에는 독점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유통도 독점이 타파됐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유튜브에서 생산도 타파가 되었죠. 자, 다수가 생산하고 또 서로 협력해서 집단 지성으로 어떤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예전과 180도로 달라진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JTBC 보도는 제가 보니까 탐욕의 카르텔의 마지막 발악의 한 형태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세세한 내용보다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이 탐욕의 카르텔이 여론 확산을 진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 환자에게 스트레스가 가장 나쁜 거죠. 이 암 환자에게 스트레스를 주어갖고 낫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의 복용 후기 모두가 좋다고 하는 사람이 많죠. 이거는 플라시보 효과라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자, 암 환자가 나을 경우의 후폭풍을 고려해서 미리 항암제와 같이 복용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 사전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재화 성실님 사례는 CT 사진을 받고도 트집 잡을 게 없으니까 제외를 시켰습니다. 또 의도적으로 조 티펜스 흠집 내기를 했습니다. 곳곳에 퍼진 암을 진단서의 기록만으로 크리스마스 트리 수백 개의 전등과 같지 않다고 거짓말했다고
과대 포장했다고 비하를 했습니다. 그들은 실제 페트 사진을 보지 않고 마음대로 판단했습니다. 여러 군데 퍼졌으면 크리스마스 트리와 같은 거 아닙니까? 크리스마스 트리는 그렇게 수백 개의 전등으로 되어 있는 트리도 있지만은 몇 개의 전등으로도 크리스마스 트리는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펜벤다졸의 항암 기전에 대한 3가지 과학적 근거, 여기에 대한 반론은 전혀 없었습니다. 반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선동의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여기 학문적 성과가 없는 무명의 선동가적 의사나 이익 집단의 대변인을 통해 무조건 가짜 약이라고 단정해서 방송을 했습니다. 진짜 학문적인 의학자가 구충제의 항암 기전에 대해 아니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고가의 항암제 선전 영상이 되었습니다. 이걸 보고 지금 현재의 이 펜벤다졸로 시작된 이 사태를 주시하면서 떠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시대를 거스르면 발악을 하면 할수록 손해고 겸손히 자기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새로운 세대에 적응하려고 노력하기 바랍니다. 자, 우리 암, 환우 가족들이요. 기죽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킵시다. 암을 스트레스로 악화시키지 말고 자연치유, 늘린 항암 보조제. 여기 보면 펜벤다졸, 알벤다졸, 메벤다졸, 피루비늄, 니클로마사이드, 이버백틴 논문으로 검증된 수많은 항암 구충제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이고 이길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중수에 사용되는 특권층의 언어입니다. 라틴어. 성서를 검수로 만들어 읽지 못하도록 하고 신과 일반인 사이에 끼어서 신의 대리자라고 하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여 면죄부를 팔던 그 시절 사용하던 성서의 언어가 라틴어였습니다. 일반인은 보고도 알지 못하도록. 원래 성서의 원본은 구약 성서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신약 성서는 그리스어,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종교개혁의 신교 종교인들은 이 라틴어를 사탄의 도구라고 비판했습니다. 일반인들이 성서를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고도 알지 못하고 읽지 못하도록. 그런데 아직 라틴어를 쓰고 있는 집단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바로 의학용어입니다. 의학용어. 우리가 알기 위해서 사전을 찾고 해도 영어로 쳐도 뜻도 나오지 않습니다. 도대체 그 진입 장벽을 쳐서 일반인이 지금 쉽게 의학 전공자들이 아니면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지금도 되어 있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거?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그 논문에서 항암 효과가 검증된 구충제들, 뭐 편충과 이렇게 선충입니까? 있는데 여기 보면 알벤다졸, 니클로마사이드, 니클로사마이드, 뭐 메벤다졸, 알벤다졸, 플루벤다졸 등등 이런 것. 이버맥틴, 이것도 항암제로 여러 가지 논문들이 많더라고요. 피루비늄, 이것도 뭐 뉴스 기사로도 다 나왔죠. 굉장히 많은 구충제가 논문에서 항암 효과로 검증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는 조사를 좀 이쪽 알벤다졸 외에 이버맥틴이나 피루비늄, 니클로사마이드도 있네요. 니클로사마이드. 이 3가지의 기록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